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건축법 중에서 대지 관련 규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규제에서는 두 가지였었죠. 1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 관련해서 적용 폐지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에서는 1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라고 해서 착공 신고를 할 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라. 해서 높이가 13m,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등이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목사목이라고 해서 목구조의 경우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 됐을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축사, 작물 재배서 이런 것들은 다 창고 등은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대지 관련 규제는 조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 가볼까요?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해서 15년 기준, 16년 기준 하면 한 3번, 4번 나왔던 주제. 이 문제는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서 자, 우리가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분할을 관련해서 공간정보법에서 토지 분할 확인에 있어서 다 일정한 토지 분할 신청 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을 관련해서는 공간정보법 외에 국토기획법에서 이슈가 삼았던 것이 얘는 준공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중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는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 똑바로 했나 확인해 보는 거 준공 검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해서 이슈가 됐던 거 저거 있었죠? 바로 토지 분할은 공무원이 쪼개는 거니까 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 외 물건을 쌓는 행위도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숫자 그냥 외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이라고 하는 숫자 이 규모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해서 취지가 이런 얘기죠. 너무 땅을 잘게 쪼개게 되면 다 현실적으로 건축물 건축이 곤란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필지는 건물 한 개만 원칙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땅을 잘게 쪼개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 바로 현실적으로 건축물 건축이 어려우니까 주거지역에서는 60 미만, 상업지역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숫자. 자, 이 숫자 가지고 구성하고요. 바로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언제 나왔어? 24회 때 나왔었네요. 그래서 상당히 긴데 문제 최소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주거지역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지. 주거지역은 얼마? 60이니까. 그래서 주거지역 빨간 주거 파란 주거 속지 마시고 답은 1번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적 150, 녹지 100.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에 나올 때는 순서 매기는 문제가 있어. 분할 제한 면적 큰 거부터 작은 순서, 작은 부터 큰 거 순서. 그럼 이제 제일 작은 게 뭐가 되고 주거 지역이 되게 될 것이고 가장 큰 게 뭐가 된다? 녹지 지역이 되게 된다. 이렇게만 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 대신 이제 주거 지역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거 지역은 크게 전, 일, 준 등으로 구분하고 총 6개. 전용 주거 지역은 1전단 2전공에서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 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 주택 중심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답은 1번 이 정도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제한 기준이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건폐율 있고요, 용적률 있고요,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거 뭐야? 우리가 건축물 관련 규제할 때 기본 규제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해서 높이 제한은 크게 두 가지. 그냥 높이 제한하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건물 지어놓고요. 건폐율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소리야? 어떤 토지의 건폐율이 50%야. 100평짜리 토지인데 50평을 딱 지어놓고 나서 토지를 쪼개버린다. 그러면 이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용적률, 높이 제한 등도 똑같은 논리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지문 하나 보니까요. 교재 217페이지 하단부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됐든 용적률이 됐든 높이 제한이 됐든 이런 기준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거의 도시적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제될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바로 자, 이 도시지역이라는 게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죠. 앞에서 공부하실 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지역도 아닌 지역은 어떻다? 일부 조항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높이 제한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도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제 오류 시비를 피하려고 도시적 사족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 이미 건물이 있는 대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에 위반되는 토지물은 안 된다 해서 그놈이 없고요. 넘어가서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맹지라는 얘기 이제 가면은 부동산 합계론 영역에서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 해서 건물 지을 수 없는 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합계론에서는 맹지에서 민법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죠. 또 외우실 거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이슈. 원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이다라는 전제에서 토지 분할 때문에 자, 이 맹지가 됐을 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문제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다시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개념들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개념도 맹지와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의 메인 하야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대지는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때 2m의 의미는 인간의 어깨 폭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95년도 법까지만 하더라도 1.5m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깨 폭을 얼마? 75cm. 근데 이제 95년도가 어떤 해냐면 최홍만이가 세상에 나타났네요. 그래서 홍만역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 아, 인간이 떡대가 1m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얼마? 2m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2m의 의미는 인간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교차 보행할 수 있는 폭을 가리켜서 2m. 그래서 대지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몇 미터?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때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을 원칙적으로 도로로 정의를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많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대지는 도로 몇 미터? 2m 이상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 자 또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 그럼 자 보십시다. 토지가 있어. 이게 맹지야. 그런데 이 옆에 토지를 나다녀서 도로로 나다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맹지에 대해서 다 건축 허가가 나오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출입할 수 있다라면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면 어떻다? 이때는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학기론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개소리가 되는 거야. 맹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건축법을 공부하면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왜?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맹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 지역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결국은 출입할 수 있으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앞쪽에 특히 이제 부동산 학계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그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큰 이슈 안 되고요. 강화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기본 상식의 문제고 강화된 기준. 자, 겁나 기네요. 몇 미터?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도로폭 6m 이상 이런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4m가 갖는 의미는 자동차의 교차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폭을 얼마? 4m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교차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폭을 얼마? 4m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큰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4m 이상을 접해야지 자동차가 나다닐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특례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건축물의 종류,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하실 때 자선, 전문, 영교, 건축의 9개 시설군, 그리고 거기에 30개 용도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요거는 꼭 외워주십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눈을 한번 또 익혀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이름 똑같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산업 등의 시설군에 운창공, 위참여장 해서 7가지,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매 시설까지.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군은 발전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네 번째, 영업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에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 생활시설.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교수야, 의노라고 해서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일곱 번째, 근린생활시설군에서 1종과 2종. 그리고 여덟 번째, 주거무시설군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에 시설군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런 식으로 건물의 종류가 다 있다는 거야. 지금 뭔 얘기하다가 원래 2,000 이상이면 거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명제는 출제하는 순간 출제 오류예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딱 그렇죠. 그 원칙적으로 다 4m 이상을 접해라.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것만 가지고 특례 조항을 가지고 출제가 되죠.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는 거 3,000 이상일 때 다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4m 이상. 자, 이 조항이 갖는 취지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 이상이 됐을 때는 얼마? 4m. 그럼 3,000 미만일 때는 해석하면 2m 이상만 있더라도 대지가 도로에 접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축사와 작물 재배사, 얘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번 시험에서 저게 나왔었거든요. 바로 공장이 한번 출제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축사와 작물 재배사. 자, 우리가 축사나 축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런 데가 축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축사에 있는 애들이 그 돼지 삶에 또 소 삶에 딱 한 번 외출할 수 있다고 그래요. 딱 한 번 외출해요. 계속 우리에 갇혀 있다가 딱 한 번 도살장 가는 길 해서 그때만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지금은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만약 규정을 하게 되면 차가 바로 데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죽거든. 그러니까 돼지나 소의 삶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능한 천천히 갈 수 있게 어디까지? 그냥 도로까지 알아서 걸어가서 산보감 방식으로 걸어가면 될 일이다 라고 할 거야. 그래서 바로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이 돼지나 소를 도살장 끌고 들어갈 때 에스코트를 해줄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2,00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이명제를 출제해버리면 출제 오류잖아요. 축사, 작물 재배사는 건물의 종류 중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다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일하게 이 파트가 출제가 됐어요. 다만, 자, 돼지의 도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기억나실래나 모르겠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제풀 시설실에서 지정 문화재, 플랫폼, 시설에서 수문 조작실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돼지가 도로 2m 이상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거의 다 건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풀 시설실은 어떻다?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의 안전 등에 관한 주제 거의 의미 없어요. 자, 돼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지는 요거 먼저 지문 가지고 먼저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건축물의 대지는 자 끄트머리 6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죠. 몇 미터입니까? 2m. 고치면 안 돼요. 2m가 돼버리면 출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4m 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출제 오류.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안 되게 틀리게 뽑는 거야. 2번 지문이요.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 주변에 공지 또는 광장 등이 있다. 그럼 어떻다?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접하지 않아도 된다. 숫자 포인트 아니야. 3번 지문이요.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 끄트머리 4m 이상 접해야 된다. 틀렸죠? 공장은 원칙과 다르게 3000 이상일 때 어떻다?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번 답이 됐었고요. 그 밑에 자 대지 안전 보시고 나서 지문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 10년 정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주제. 자, 기본적으로 대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라는 것은 도로 위험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용도가 아닌 경우, 방습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 어떻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냐면 만약에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되면 빗물 같은 게 모두 대지로 침식이 돼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로보다 낮은 대지가 간간히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쪽 신도림 쪽 가면은 자 거의 대부분이 도로면보다 대지가 더 낮아요. 자, 그게 이제, 근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파트 다 지어 올린 이유가 다 배수 시설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시설은 어떻다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슈 안 돼요. 지문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지를 위한 시설은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배수를 위한, 배수는 물 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달동네 이런 데서 옹벽 있잖아요. 그럼 PVC관 이런 게 다 박혀 있어요. 물 빼려고. 그래서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고, 지지를 위한 시설, 받쳐주기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거의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습지 특별히 쟁점이 안 돼요. 지문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라서 보시게 되면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그래서 저쪽 가면 이제 서울의 난지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거기도 이제 건물 올라가 있거든요. 건물 보면 뭐 있냐면은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런 것들 이제 여름에 이제 화면 잡아주거든요. 화면 잡아주면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건물이잖아요. 화장실 같은 게. 화장실도 건물이라고요. 화장실이라는 게 뭐야? 지붕이 있고요.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건물. 그래서 습지 매립지에도 당연히 어떻다? 건물 지을 수 있긴 있다. 다만 이런저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다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19페이지 가면 도로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거의 출제 안 돼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보행 가능하고요.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 요건을 갖췄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예외라고 해서 도로가 4m가 안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해석을 통해서 건축법에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보행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누가 걸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지가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접하고 있다. 이게 고속도로다. 자, 법상은 고속국도입니다. 고속국도에 접하고 있다. 그건 맹지가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뭐가 될 수 없으니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쪽에 도로 접해 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고 최소한 고속도로에만 접해 있으면 이것은 어떻다? 맹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고속도로는 사람이 나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보행이라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의 의미고요. 거의 자, 지문도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고 이제 공부하게 될 게 건축선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대지 면적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자체는 20회 때 출제가 되고 안 나오니까 좀 비우고 가셔야겠고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 건축선은요 의미가 건축 가능선의 줄임말을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선은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뭐로 부른다?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어떻다?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로가 원래는 폭이 얼마? 4m를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도로가 4m가 안 돼도 어떻다? 아까 도로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일단 도로로 전제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옆에 대지는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2m 이상만 접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양쪽에 대지가 있다 하십시다. 그리고 도로 소유업이 4m를 충족을 못했다라고 전제하면 4m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공평한 방법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유업이 즉 4m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본다? 건축선. 뭔 얘기냐면 자 이게 도로라고 한번 하십시다. 도로라고. 그러면 대지가 있고 자 이쪽에도 대지가 있다. 자 이 갈색을 도로라고 전제했을 때 원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어떻다? 건축선이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근데 이 문제 도로가 4m를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4m를 충족을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건물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최소한 몇 미터를 확보하자? 4m를 확보하자.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도로가 4m를 충족을 못했으면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을 해석상 2m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이 대지의 소유자라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지정된 건축선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공부할 때 원래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얘기하게 되는데 미리 만약에 전체 면적을 대지 면적 인정해 줬다가 나중에 도로 확장하면서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문제 터질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떻다? 이거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있어서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본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한쪽이 경사지다, 하천부지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유 너비만큼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이 건축선하고요,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외에도 지정 건축선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미 4m를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자, 어떤 도로가 이미 4m를 충족을 했어요. 양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이건 듣고 버릴 건데, 최대 얼마? 4m씩을 수평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평촌 이런 데 보게 되면 중앙광장에 겁나 통로가 넓습니다. 지자체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거기다 도로를, 비싼 땅을 수용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m씩 후퇴를 시킨 거예요. 기본 도로 몇 미터? 4m. 양쪽에 각각 얼마? 4m. 그래서 4m 후퇴시키면 12m의 폭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분수대도 만들고 등등등. 이런 게 소위 따로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해서 지정 건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내용은 소위 이제 도시적에서 최대 4m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 필요 없고요. 실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건축선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출제 안 합니다. 귀찮아서.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 하나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자, 원래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축물 그리고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지표 위와 지표 아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탐정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서 건축선까지만 지을 수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도 다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지표 아래 부분. 이게 출제 이슈가 되는 거야.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 탐정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할 거. 이 문장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왜? 이 문장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쭉 공부를 다 해 오신 분이 다 소화했을 때 마지막 외울 게 뭐라고요?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이게 건축선이라고 한번 흰색 선이 건축선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 이쪽이 대지야. 그러면 이쪽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라. 그래서 지하층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 지을 때 기초 쌓는 부분 있잖아요. 기초 쌓는 부분. 이게 지표라고 했을 때 지표 아래 부분 좀 삐져나와도 그렇다. 이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게 62년도가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동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건축법 조항을 보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창의적으로 어떻게 했어? 자, 이게 이제 지땅은 지땅이야. 그런데 이제 건축선 때문에 뒤로 물러난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다 지하층을 뚫어버린 거야. 그럼 명동 같은 데는 땅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 공간 한 뭐 5평, 10평만 해도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튼 별로 인간들이 다 있어. 땅값이 비싸니까 그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까지 그 사이에다가 지하 공간을 만들었던 사례 불법입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기초 부분은 어떻다? 뛰어넘어도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바로 지문 가지고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지금 220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자, 지정 건축선에 관한 지문 나와 있는데요. 자, 군수는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지정 건축선. 왜 아까 앞에서 길게 설명한 걸 시험에 못 낸지 아시겠죠? 소연읍에 미다른 도로 있어요. 언제 쓰냐고.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됐던 지문이 교재 22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 지문. 자,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가 있다. 요걸 답으로 뽑았어. 마지막 문장이고요. 하나만 더 살을 붙일게. 이 얘기도 있다. 자, 요건 요즘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16년 역사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거 설명드리면요. 도로면입니다. 출발점의 기준점이 도로면이에요. 도로에서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도로면에서 4.5m는 아마도 최대 2층 정도까지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하나의 층으로는 최대 몇 미터? 4m까지를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있었잖아.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것이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을 건축물의 층수로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도로면에서 4.5m 이하, 의미상 뭐라고요? 2층까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그 창문 등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층에서요 또는 2층에서 창을 바깥쪽으로 열었는데 만약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게 되면 그 도로를 나란히는 화물차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화물차의 기본 적재 높이 4.5m가 되겠습니다. 창문 다 작살날 거예요. 사람 놀래서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3층이나 4층 위에서는 열어서 밖으로 튀어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 뭔지 모르냐면 건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지을 거야. 간판 때문에 최대한 바짝 붙여서 지을 거예요. 자, 가끔 가다 보면은 건축선에서 좀 이제 물러난 그런 건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옆에 지나가는데 안 보여.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 아예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물은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지어요. 대신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냐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1층을 보시면 돼요. 1층 같은 경우 도로변에 있는 상가 같은 데 있는 그런 음식점 같은 걸 보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요, 단기시효 있으면 불법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미시효가 돼야 돼. 대부분이 뭐라고요?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 짓기 때문에 단기시효거든 뭐야?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음식 맛없다고 또 이 재활용하는데 맛대가리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아깝잖아. 그래서 아꼈다가 다음 손님 오면 어차피 또 안 먹을 거니까 그것도 내주고. 그래서 그걸 보기 싫다고 막 그냥 그 음식을 그냥 거래를 만들어 가지고 뒤죽박죽 만들고 이렇게 이걸 돈 받고 판다고 안 가면 되잖아. 하여튼간에 지랄 발광을 하고 등등한데 못 배워서 그래. 배운 사람들은 구청에 전화합니다. 밖에 보고 단기시효네 건축법 위반 발견해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물을 발견했다. 그럼 이제 단속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거 다 좋은데 전에 제가 강의하다가 건물 이런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1층 분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런 걸로 연맥이면 되는 거지 뭘 그 목소리를 크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시킨 대로 진짜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또 열이 이빠이 받은 거야. 그분은 2층 쓰시고 1층 아저씨하고 대판 싸운 거야. 열이 이빠이 받아. 근데 배운 게 있잖아. 딱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단기시효야. 나이스. 너 특히 죽었어. 그래서 구청에 바로 전화질을 해갖고 난리가 났어. 너 다시 와서 단속하고 그러면 그걸 화를 낼 것 같으면 하루쯤 있다 신고를 해야 되지. 대판 싸우자마자 사무실 와서 보고 나서 단기시효네? 너 죽어봐. 이렇게 성격 급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잖아. 하루쯤 있다가 형님 동생 하면서 사과도 하고 마음에 없는 사과도 하고 분위기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뒤통수를 쳐야지 그게 효과가 크지. 그거 대놓고 대판 싸워놓고 1시간 있다 구청에 단속 나와봐. 그러면 누가 신고했는지 딱 티가 나잖아. 계속 불편하잖아. 그래서 항상 화해한 다음에 뒤통수를 쳐야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냐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제 별 내용은 없어요. 한번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대지 관련 규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답을 뽑았던 것들 몇 개 안 돼요. 해서 분할 제한 면적 한번 출제가 됐었고, 자, 아까 공장 2,000 이상일 때 4m에서 틀리게 뽑았었고, 공장은 얼마? 3,000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할 것. 그 다음에 지금 건축선 관련해서 지표 아래 부분은 다 그러하지 않는다. 요거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8년 동안 얘들은 다 묶어봤자 3문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뭐야? 공개 공지 제도가 되게 됩니다. 공개 공지는 문제 나온 것만 볼까요? 자, 최근 8년 동안 답을 뽑았던 게 하나, 둘, 세 문제를 답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드 질문으로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개공지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 자, 얘는 공개공지는 결국 이제 출제 포인트가 용도 지역하고의 숫자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외우게 되는데, 자, 일단은 가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공개공지, 먼저 공지라는 개념부터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계론 보면 공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빈 땅, 바로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뭐라고 합니다? 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토지는 항상 건폐율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 50%다. 대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50평만 얻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위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남는 땅을 뭐라고 그런다? 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반 개인이 이 땅을 밟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의 땅이니까 밟을 수 없다. 지금 남의 땅인데 밟을 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전날인가 22일인가 23일이야. 중3 때였는데 그냥 시골에 오랜만에 내려갔는데 막 시골이니까 흑진창이야.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미친 개새끼가 와서 내 다리를 확 물더라고. 겁나 아픕니다. 갑자기 뛰어서 무는 거야. 그게 미친 개지. 내가 약 올리지도 않았어. 뛰지도 않았어. 가만히 조용조용, 중3이 뭐 뛰어다니겠어요. 조용조용 가는데 확 무는 거야. 그 소리를 질렀죠. 너무 놀래가지고. 아픈 것보다는. 근데 이제 넘어지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뭐가 문제냐면 빙판하고 똑같아요. 쪽팔려가지고. 아니 이제 막 옷 다 젖고 이게 또 이거지만은 이제 동네 사람 볼까봐 쪽팔려가지고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줌마가 그 개 주인은 막 같이 뛰어나오더니만 괜찮냐고 잠깐 들어오라고 옆집이었는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개를 막 부르더라고. 또 미친 개가 그 미친 아줌마 얘기는 잘 또 알아먹어요. 그래서 개 주인은 철철 따라가더라고. 그러면 살살 달려가지고 가위인가를 딱 꺼내가지고 잘라내. 어떻게? 꼬리털만 잘라내. 그래서 그 꼬리털을 참기름하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을려가지고 상체에다 붙여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상태가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거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서울대 법대 가는 줄 알았거든요. 서울 가면 다 서울대 법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천재라고 그래서 소문났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전날 걔한테 물리고 나서부터 말이 많아져. 그리고 침이 튀고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하여튼 그때까지는 거의 제가 영재급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걔한테 물리고 나서는 그 미친 개새끼 있잖아. 아무 잘못 없는데 뭔 얘기하다가 나는 남의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옆에 땅을 지나갔는데 어땠어? 걔한테 물렸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땅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걔한테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시골 가면 그거 있잖아. 개 조심 이렇게. 그 이제 많은 걸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개는 미친 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개 조심이라는 게 우리 개는 미쳤으니까 어떻다? 거리를 좀 뛰고 지나가더라도 물릴 수가 있다. 항상 참기름 대이름 돼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 같아요. 하여튼 다시 가서 지금 이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공개 공제 제도는 뭐냐면은 이 동네가 사람들이 낮 시간대 바글바글 한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사람들이 쉴 수 있게 긴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설치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합니다. 공개 공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 앞에 가면 롯데백화점 있나요? 백화점 앞에 가면 벤치 같은 거 몇 개 세팅돼 있죠. 롯데백화점은 그 사람들이 돈 많아서 돈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어떻다? 용적률하고 높이 전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대기업에서 큰 회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오픈을 시켜놨구나. 아니야 내용 알고 보면 다 지들 이익이 되니까 그 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전. 다시 기본 우리 건축법상 3대 규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전 중에서 건폐율은 완화 적용 안 합니다. 건폐율은 이론상 앞에서 우리 국토기업 할 때 그런 거 나왔었죠. 건폐율의 최대한도. 자, 56657, 9887, 777 다 20%야. 계획거리적 40%야. 그래서 이론상 우리나라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90%까지가 인정이 됩니다. 이 90%를 초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게 바로 공개 공제 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 10% 이내라고. 이거와 연결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폐율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좀 사이드 쟁점 설명드렸어요. 자, 사람들이 낮 시간대 바글바글한 이런 동네에서 자, 이 빈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긴 의자 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 이 공개공지 면적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까지, 10%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적률하고 높이지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10% 1.2배. 그리고 건폐율은 빠진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출제 이슈가 용도 지역 얘기예요. 자, 어디가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느냐 했을 때 상준 일주,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준의 세계 일주에서 상준 일주. 자, 외울게요. 상준 일주 10% 용적률 높이지 않 1.2배 완화 적용돼서 제일 어려운 게 상준 일주. 예, 상업적 전부에 대해서 다 공개 공지 설치해야 된다. 상업적 전부입니다. 준주거, 준공업 나와 있죠? 우리가
주거적은 전일준 이렇게 구분했었고요. 공업적도 전일주. 그래서 준주거, 준공업적. 마지막 외우실 게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거 해서 상준일주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야. 상준일주. 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공개 공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용적률하고 높이지는 얼마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상준일주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상준일주라고 하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 도배한다고요. 이게 힘들어.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상준일주, 상준일주, 상업지역, 준주거, 준공업, 일반 주거지역.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면 이런 식이겠죠. 우리가 주거지역은 전일준, 전용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공업지역도 전일준 들어가죠. 이제 전일준. 그리고 상업지역이 지랄이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 일종이니까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된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안 되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의 이제 총 3문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2문제가 용도 지역 문제예요. 그래서 상준일주, 상업지역, 준주거, 준공업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따라서 일반 공업지역은 어떻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어떻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될 듯한데 잘 안 된 게 상준일주. 이거는 우리 건축법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자주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자, 3번 나왔던 게 제풀시설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내기 바보 지주했던 주요 구조 이런 것들 몇 개. 그 다음에 아까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뭐 이런 것들만 2-3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상준일주로 대표되는 공개 공지제도는 일단은 기본 3문제 답을 뽑았고 사이드까지 하면은 한 4문제 거의 2년에 한 문제씩 구성되는 것이 상준일주. 어렵습니다. 될 듯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천 이상인 일정한 건물에 있어서는 상준일주란 전제하에서 공개 공지를 설치라. 듣고 버릴 겁니다. 건물의 종류까지 외워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가 뭐냐면 5천 이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나 많이 쓰인다. 많이 모인다. 문화물 집회시설 뭡니까? 공연장 이런 것들 당연히 규모가 크면 어떻다.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종교시설 5천 이상이면 겁나 큰 겁니다. 대형 교회, 대형 사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빈 공간에 공개공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부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형 교회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잘 세팅을 잘 해놨어.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은 완화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객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터미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의자 같은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숙박시설, 모텔은 없어 보여. 호텔로 생각하셔야 돼요. 모텔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나와. 웬만해서는 호텔 호텔 같은 거 보게 되면 앞에 다 세팅이 예쁘게 다 돼 있어요. 그런 게 다 공개 공지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오피스텔, 국가지자체 청사 이런 것들 얘기하죠. 오피스텔도 자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아까 백화점 얘기했었죠. 다만 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해서 하나로마트 제외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안 돼요. 지난번에 이제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끌고 들어왔는데 답은 안 돼. 이 문제에서는 상준일주 10% 용적률 높이자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거의 문제가 무조건 뭘 가지고 용도 지역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게 아니냐고요? 아니야. 학생들이 자꾸 건물의 종류를 처음 외우거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건물의 종류까지 문제를 물어봐 버리면 이건 거의 뉘앙스는 제가 읽어드린 취지가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게 뭐냐 이런 뉘앙스로 가야 되지 이걸 꼼꼼히 외워서 쇼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문 가볼까요? 221페이지 가서 보니까 연면적이 합계가
이상인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틀리게 뽑았죠? 유일하게 법조문에 뭐뭐 제외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걸 갖고 출제를 한 거예요. 의미 없어요? 답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관련 기출문제 지금 보니까 26회, 27회 연속 출제가 됐죠? 대놓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준 1주 가야 되죠? 그럼 답은 몇 번? 전용 주거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은 전 1준인데 일반 주거와 준 주거지역 대상이 되고요. 상업적 전부 대상 되고요. 공업지역 중에서 준 주거지역만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상준 1주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대상 지역을 골라놨구나.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일반 주거지역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헷갈리게 하는 게 일반 공업지역에 딱 던져놓는 거거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공개 공제를 설치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건물의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헷갈립니다. 근데 건물의 종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뭐만 용도 지역만 보는 거죠. 그래서 상준 1주라고 해서 지금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물의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종류까지 물어보면 너무 어렵다고. 자, 다시 지금 상준 1주라고 해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뭘 가지고 1번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설치 대상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26회 때 문제에서는 2번 문제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가 된다? 일반 공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헷갈리니까 요걸 출제 이슈로 삼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그저 기억할 건 뭐라고요? 상준 1주라고 하는 것, 상준 1주라고 하는 것만 일단 힘들어도 기억하실 것. 그리고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재 222페이지 같이 지문 가볼까요?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틀렸죠? 100분의 10 이내까지만 어떻다? 공개 공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면적이 초과해서 넘어야 된다. 틀렸고요. 2번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에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틀렸죠? 용적률하고 높이자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답은 안 됐는데 아마 주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24회 때 나왔던 주제 보니까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확보 등에 관한 설명 괄호 안에 올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 100분의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두 번째, 그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용적률의 얼마? 1.2배 이내, 또 높이는 얼마?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분의 10 하고요. 1.2라고 하는 거. 해서 얘는 골고루 출제가 돼서 상준 1주. 대지 관련 교재 중에서 거의 문제 도배해버리는 것이 상준 1주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얘 다음에 하나 기억할 게 조경이라는 주제. 그래서 조경 겁나 법조문 복잡합니다. 자, 지금 8년 동안 2번 구성을 했고요. 자, 보십시다.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되는 게 겁나 많습니다. 이걸 외울 수 없어요.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나마 시험에 나왔던 것만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조경 의무의 배제. 해서 이건 아주 단순하게 가는 거야. 자, 물류시설,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아. 조경 의무가 있다라고 할 거. 나머지는 어떻다? 적용 의무가 없다. 얼마나 쉬워.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주상의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시설.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은 물류시설만 기억하면 돼. 물류시설은 어떻다? 적용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생각이 나지. 왜 물류시설에 적용을 해야 될까? 법에 써 있으니까. 법에 써 있으니까. 의미 새기지 마시라고 고지 해석하면 그렇게 하십시다. 택배 물류센터 생각하십시다. 혹시 그게 주거적 상업적이 있다. 그러면 택배 물건 싣고 내리고 옆에서 보기 안 좋아. 그러니까 좀 가려라. 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시설은 다 적용 의무가 있다. 그냥 외울 게 물류시설 하나만 외우시면 지금까지 16년간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적용 의무가 있는 것은 뭐가 된다? 물류시설. 주거적 상업적 되지도 않아.
그냥 대충 물류시설 하나만 외우시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이 비슷한 패턴이 앞에서 어떤 걸 공부하냐면 이거 있었죠?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 바닥 면적은 우리가 외울 게 점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외우셨어.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자, 바닥 면적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노대 타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가짜 노대, 가짜 타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1.5m 초과했던 그 부분은 가짜 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자,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서 1.8m, 층고 1.8m를 초과하면 그건 타락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주장해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똑같은 패턴이야. 시험 지문에 무조건 다 어떻다? 적용 의무가 없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야 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물류 시설만 없으면 무조건 다 어떻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시험 지문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뜨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물류 시설. 그게 모든 문제가 그냥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뜨게 되면은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뜨게 되면 무조건 뭐로? 물류 시설로 쇼부를 치는 거야. 이걸 읽어서는 안 돼.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과정,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쓰는 거지. 그냥 키워드 딱 하나야. 자, 지금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적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바로 지문 가지고 믿음의 가적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끝머리 적용 등의 1번 지문,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앞에 뭐 있어야 돼? 물류시설 있어야 되죠? 혼자 막 생각한다. 창고가 물류시설 아닌가? 아니, 지금 누가 이 시험이 뭐 판사를 뽑는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라고 장난치는 거야. 녹지적의 창고, 건축하는 창고 돼 있잖아요. 그럼 머리 굴린 사람 다 틀려. 창고가 물류시설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혼자서. 그만해, 그냥. 좋아 죽어. 돌리면 모를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로댕이 죽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공법이고 지랄이고 민법이고 뭐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기념품으로 자격증 하나 딱 따가지고 누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그냥 뭐 대충 하면 되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했더라. 밤낮으로 공부했다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계속 듣고 이런 것도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냥 학원 몇 번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주던데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장사가 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돼. 특히 주변에 싸가지 없는 새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한테 격려를 해줘요.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2달이면 될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4달씩이나 공부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 학원을 딱 등록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로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 아니, 그런 애들이 뭐냐면은 가끔 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엄마가 시켜서 온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그 아이들은 결코 보름을 못 견뎌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라 불러요. 왜? 내년에 또 올 거거든. 하여튼 감사한 마음 항상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적용하면 뭐라고요? 물류시설.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녹지지역의 창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시설이잖아. 근데 어설프게 생각을 하면은 물류시설 이퀄 창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제발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출제원들이 알아서 내주니까. 그저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물류시설. 없으니까 틀렸다. 2번 지문이요. 끄트머리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물류시설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오른편 되는 거야. 3번 지문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럼 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물류시설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틀린 거야. 4번 적용 의무가 있다. 나와 있죠? 그럼 뭐 앞에 뭐 있어야 돼? 물류시설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틀린 거야.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이걸 딱딱 키워드로 끊어서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려운 거 아까 상준일주 10%, 그 다음에 용적률 높이는 1.2배 완화죠. 이런 게 어려운 거고 쉬운 거 쉽게 가셔야 돼.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이 그냥 이런 것들 막 연구를 쳐해요. 막 7개를 쳐 외워보려고 그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몇 초 안 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두 개 외우면 벌써 무너지게 돼. 그래서 조경은 그저 뭐가 된다? 물류시설. 옆에 27회 때 문제 볼까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모두 고르시오. 조경 뜨면 그저 생각하는 게 뭐가 돼? 물류시설. 하나만 기억해야 되죠? 그저 물류시설은 어떻다?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간 공장, 파란 공장, 찢어진 공장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요. 문제를 구성하는 걸 보게 되면 25회 때 동그라미 자 2번 지문. 2번 좀 보십시다. 핵심 지문 2번 보자고요. 2번 해서 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키워드 공장 나와 있죠? 공장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뽑았다고. 그럼 27회 때 출제위원은 그래 나는 이번에 공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공장 3개를 뽑아야지. 그러나 공장을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의 축만 잡게 되면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사실은 16년치 모든 문제가 이 물류시설 하나의 키워드로 모두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19회 때는 그렇게 나와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라는 얘기야? 2번에 물류시설이 하나 들어간다고. 나머지 뭐 숫자 쭉 나오고 다 뒤져. 근데 맥락을 파악하면 무조건 모든 얘기의 시작도 끝도 뭐가 된다?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둘리성의 용도적이 걸쳐있는 대지는 옛날에 나왔던 지문인데 지금은 법조문 개정돼서 출제될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지문 수정을 해놨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건축 절차 등 검토합니다.